손매란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매란 박사입니다. 아동기의 뇌 발달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기는요, 8 내지 13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우리가 흔히 학령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로서 아동기는 뇌의 회로망이 완성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아동기가 되면요, 측두엽과 두정엽이 급격히 성장해서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7 내지 12세까지는요, 뇌의 측두엽과 두정엽이 활발히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측두엽은요, 언어와 기억 능력을 관장하고, 두정엽은 공간지각 능력과 논리적 입체적 사고를 각각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요, 측두엽의 급경한 성장으로 한글 익히기, 책 읽기, 글자 쓰기, 외국어 학습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두정엽의 성장으로 오감을 통한 공간지각 능력으로 환경을 인지하는 능력을 학습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수학과 과학, 퍼즐게임, 도형 맞추기 등 입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학습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동기는요, 언어 학습과 수학, 과학의 최적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측두엽은 기억과 인생의 경험을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받으면 영원히 오랫동안 기억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교회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년기에는요, 신년 기억만 강하므로 초등학교 교회 교육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측두엽은 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기능을 합니다. 아동기 때 책을 많이 읽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위인 전집을 등을 많이 읽어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선택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동기는 시냅스 가지치기를 통해서 뇌의 각 부분의 기능이 이제 전문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태어날 때 1000억 개의 신경세포는 세포 간의 연접부인 시냅스가 거의 완성되어 신경 네트워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3세 무렵이 되면요, 시냅스는 무려 1000조 개, 혹자는 100조 개 이렇게 이르게 되는데요. 시냅스는 태내에서 25%가 형성이 되고 나머지 75%는 출생 후 1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냅스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가지치기를 이루어지는데, 이는 뇌성숙 과정의 정상적이고 유익한 과정입니다. 시냅스 형성과 가지치기는 아동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시냅스의 숫자는 대단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춘기가 가까워지면 시냅스 가지치기가 시냅스 형성한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기에 있어서 신경세포의 가지치기는요, 여자는 11세, 남자는 12세에 이루어지는데, 쓰여지지 않는 신경세포 및 신경회로의 시냅스 가지치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유효한 신경회로는 더욱 활성화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약화되면서 뇌 회로망은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잠재 능력이 손실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냅스의 정리 작업이 뇌의 모든 부위에서 동일한 속도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뇌 피질 부위에서는요, 시냅스 정리가 극적으로 이루어져 초당 약 33개의 시냅스 정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뇌간의 부위에서는 변화가 적은 편입니다. 뇌의 시냅스 정리는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신속하게 반응하면서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수상돌기는 뻗어나가게끔 되어 있고요. 인접한 신경세포의 축삭돌기가 연결돼 가지고 시냅스는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동기 때는요,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랑의 중앙 부분이 발달해서 언어 발달이 용이하게 됩니다.
유아기는요, 뇌랑의 앞부분만 발달하였으나 아동기가 되면요, 뇌랑의 발달 부위를 중앙으로 이동을 합니다. 연상적 사고와 언어 기능을 담당한 칼로솜 이스무스는 7 내지 12세 나이 때에 8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13세 이후가 되면 다시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동기 언어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ADHD나 아동기 중기에 품행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동 중기 때 이렇게 시작된 품행장애는요, 청소년기에 비행 및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ADHD 아동은요, 인지적 결함과 충동성 및 감각 추구의 행동 때문에 학습 곤란으로 이어져 그 중에 일부가 품행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또 틱장애도요, 7 내지 11세의 아동들이 흔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동기 때 또 뇌 발달의 정신건강의 문제로서는요, 6세에서 18세에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분노가 주 3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분노를 파괴적 기분장애라고 그러는데, 우울증의 한 형태로 DSM-5에서는 하나의 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장애, 학교공포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우울증, 학교폭력, 그리고 집단 따돌림 등에 발생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아동기 우울장애는 비교적 흔할 뿐만 아니라 재발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뇌는요, 가소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소성이라는 것은 유연성입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뇌는 계속 변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가소성 또는 유연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직 뇌가 발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고려한다면 우리가 게임 중독은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쾌감을 맛보면 그 쾌감을 기억해서 다시 맛보리하는 연속성과 과다한 도파민이 분비돼서 게임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파괴적으로 폭력적인 분위기에 익숙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이나 교우 관계에서도 소홀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분노가 폭발하는 아이들의 파괴적인 기분 장애가 있으므로 우리가 부모들이 세심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매란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884국에 759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